지난해 12월 3일 한미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조작 외에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신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국 친화 정책으로 버젓이 한국 정부로부터 혜택까지 받아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18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압송된 IT 기술 전문 중국인 간첩들이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소식통은 이들 간첩 혐의자가 한국 국민의 혈세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신문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본지에 추가 언급 없이 제한적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주위 미군 기지로 체포 압송된 간첩 혐의자들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신원이었음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들이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 화교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속인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 화교는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정책을 변경했으며 조선족과 화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한국경제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힌 자료를 토대로 2023년 8월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직전 5년의 문재인 정권에서 2,660억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앞서 한국선거연수원에서 검거돼 오키나와로 체포 압송된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미 부정선거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 목인으로 알려진 인공지능 AI를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온 사실을 미군 정보당국이 확인했다.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해왔다고 한다. 본지가 입수한 자백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중국형 드루킹 일당으로 비유할 만큼 국내에서 암약해온 이들 스파이는 2020년부터 이 AI 매크로를 통해 국내 각종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게시하거나 삭제하는 이른바 밭가리에 가담했다. 밭가리는 밭을 갈아엎듯 한국 여론의 물꼬를 중국에 유리하게 돌린다는 뜻의 온라인 신조어다. 중공은 그동안 우마우당으로 알려진 댓글 조작 부대가 규모가 크고 보안 유출이 우려되며 인력 및 운영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 절감 차원에서 AI 댓글 공작으로 전환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했다. 이같이 대규모 R&D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 방식의 전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분석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중국 국적 선거 사무원 현황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본지는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측 첩보를 얻은 복수의 국내 정보당국 블랙 요원들로부터 교차 검증했다.